어린이를 사랑하게 되죠. 아동문학을 읽다 보면. 네. 네. 이 어린이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아동문학이 작품을 어린이들이 직접 학교에서 학급 문고로도 읽기 시작하고 네. 동네 책방에서도 보기 시작하던 첫 세대에 가까운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예, 어머니가 이제 시장 갔다가 올 때마다 책방에서 책을 한 권씩 정해진 날짜에 사주셨는데 네. 예, 그 책의 즐거움,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지금 이 일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보신 책이 그림책?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단행본들이 처음 나와서 뭐 창비아동 뭐 어문강 뭐 이런 데서 책이 나오던 시절에 그러셨군요. 예, 그거 이제 한 권씩 원하는 책을 많은 책 중에 하나씩 사주셨어요. 네. 하나씩 정말 깨알같이 이렇게 네. 쏙쏙 책을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아마 그 마음 안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을까. 근데 오래전에 그렇게 진로를 정하셨고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분야에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젊은 작가들이 이제 세계적인 어떤 무대에서 뭐 그림책으로 뭐 인정을 받는다든지, 네, 또 많은 분들이 과거보다 어린이와 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셔서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잘할 때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하시긴 하는 환경이 것 같아요. 좋아졌군요. 네. 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이의 인권은 과연 좋아졌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해보게 되는데 최근에 맞아요. 어린이를 키워드로 하는 그런 뭐 표현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언론이나 맞습니다. 이런 데서 특히 어린이와 뭐 소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뭐 이런 분위기는 반갑긴 한데. 네, 어린이라는 말이 그래도 부쩍 더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뭐 검색어에도 올라오고 그런데 그에 비하면 저희가 100년 전쯤에 이제 어린이날을 만들고 뭐 어린이를 존중하자라고 했던 시절과 네. 근본적인 태도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걸 돌아보게 돼요. 네. 네, 왜냐하면 그때도 어린이를 부를 때 뭐 이놈 저놈 막 이렇게 부르는 그 문화 속에서 이제 당시에 어린이 운동을 시작했던 뭐 방정환 선생님이나 네. 이런 분들이 어린이를 존중하자, 독립된 인격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좋은 말 들려주고 같이 존중하면서 경어를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급식 먹는 뭐 아이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초등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뭐 초딩 이렇게 부르고 또 뭐 요즘은 어린이라는 말에 뒷말을 따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붙여서 뭐 무슨 부동산을 시작하면 불이니. 맞아요. 네네. 뭐 주식을 시작하면 주리니. 뭐 또 비트코인을 시작하면 코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있나요? 네. 근데 사실 어린이는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가 시작한다는 의미 그걸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초보라는 의미. 네네. 모른다는 의미. 네. 이 리니 이것도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언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로 요즘 유행이니까 이렇게 쓰시겠지만 나쁜 의도로 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듣는 어린이 입장에서는 리니 할 때마다 이게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귀가 쫑긋쫑긋한데 뭐 술린이가 뭐 아니면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디든지 무슨 동호회 이런 데 가면 예. 이제 리니를 별로 환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어린이를 이 사회가 좀 얕잡아 보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 안에는 완전한 존중이나 동등하게 보는 것은 아닌 생각이 깔려 있다. 약간 귀엽게 생각하고 예. 좋은 의미일 때는 또 안 좋은 의미일 때는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서투르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도 있죠. 저는 노키즈존하고 약간 연결되는 맥락도 있다는 걸 많이 발견해요. 노키즈존. 네, 그러니까 어린이를 사실 식당이나 뭐 못하게 카페 하는 예, 공간에서 아예 그렇게 붙여놓는 곳들이 있죠. 네. 이거는 공간을 아예 아이들하고 이제 분리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는 대표적으로 이제 뭘 배우는 사람이고 좀 서투르기도 하지만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를 배제하기 시작하면 사실 어린이가 아니어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배제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면
들어오시지 마세요라든지 지금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안 받겠다. 이제 이런 그 공간의 배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걱정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런 얘기는 사실 뭐 말씀해 주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어린이에게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건데 노키즈 존이라는 것도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드네요. 네, 뭐 특별하게 어린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들은 있잖아요. 그럼 그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평범한 식당에서 뭐 빵집에서 찻집에서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저는 배제, 공간의 배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지금 말씀 속에 이제 어린이를 하나의 시민으로 동등하게 지금 대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시작부터가 그러면 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어른들이 되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나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상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니니까 참 내가 기분도 좋아지고 즐겁구나. 얘들아 내 앞에서 노래를 좀 불러봐라. 이제 너 어쩜 이렇게 예쁘니. 그렇죠. 다 좋은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어린이를 우리가 일반 시민한테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동료들한테. 그렇죠. 와서 내 앞에서 노래 좀 불러봐라. 이런 거 하지 않는데. 싫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가 싫어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안하다 뭐 이제 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이런 게 이제 동등한 시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린이가 싫어요. 저 노래 안 할래요. 이러면 너 애기가 그렇게 애교가 없어가지고 어른들 힘내세요. 뭐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그래야지 이러면서 아이를 어른이 보기에 예쁜 대상으로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것. 자기가 좀 편하고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웃는 어린이는 제일 예쁘고 그렇죠. 편하죠. 우는 어린이는 다 멀리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항상 좀 전 동등한 대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준이 우리 쪽에 있는 어른 쪽에 있는. 그렇군요. 언어가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고 그걸 표현하는 그렇다면 소통을 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을 금기로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시면 점점 할 말 없어지는데 뭔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지? 저는 어린이에게 약간 정중한 태도로 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극존칭을 쓰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의견을 항상 물어봐 주고 의견을 물어봐 주고 의견을 물어봐 주고 결국 의견을 물어보지만 어른이 하자는 대로 또 해버리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난 네 의견 듣겠고 하지만 오늘은 내 맘대로 하자 이러면 안 되니까 의견을 존중해서 실제 그런 결정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뭐 복잡한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어른들끼리 결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는 이제 충분히 의견을 들어주시고 또 어린이한테 얘기를 할 때 왜 듣는 척하는 거랑 정말 듣는 거는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나는 다정한 대화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어디 얘기해봐 이렇게 하고 계속 다른 일 하고 있으면 어린이들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진짜 좀 시간을 내서 짧지만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을 내서 정중하게 말을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인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태도일 수도 있고 의견을 물어본다는 건 약간 청의형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하길 원하니 뭐 좋니?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 의견을 항상 물어보는. 그리고 대답이라는 게 금방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표현이 서툴릴 수도 있잖아요. 어린이가.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들은 뭐 몇 가지 말로 대답하거든요. 졸려. 뭐 졸리지 않은데도 졸려. 그 말은 집에 가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렇죠. 피곤하다. 지루해.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그 단답형에 대해서 그냥 졸려? 왜 또 졸려?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그 마음을 읽어주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언어 표현이 우리보다는 더 축약돼 있으니까. 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렇군요. 최근에 정말 아동학대 뉴스가 많았고 특히 그 아이들이 죽음으로 이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것을 바라보시는 김지은 교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네, 너무 무겁고 또 저희가 이 앞에서 굉장히 무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학대라고 말하면 아주 강력하고 폭력적인 어떤 장면이 나랑 먼 곳에 있을 것 같지만 가장 많은 학대가 일어나는 공간은 어린이의 집이고 자기 집이고 가정이고 네, 가정이고 우리가 그날따라 좀 힘들고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이에게 그 마음을 안 좋은 마음을 던져버렸을 때 나타나는 많은 행동 뭐 이런 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아이에게 굉장히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를 하는 나쁜 사람이 어디 따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우리 옆집 나 자신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가 언제 오는지 어린이는 잘 건강하게 오늘도 나와서 놀고 있는지 이런 걸 관심을 가지는 그 좀 전 지구적인 연결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귀하면 또 다른 나라의 어린이도 귀하고 그렇죠. 네, 내 어린이 귀한 것처럼 우리 동네 아이들도 귀하고 또 내 아이가 없어도 다 저희들이 좋은 이웃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학대의 주체는 누구나 될 수 있고 또 학대를 막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정말 너무나 나와는 거리가 먼 뉴스처럼 네. 객관화시켜서 그 뉴스를 지켜봤던 그것이 왠지 좀 반성이 되면서 나도 정말 사실은 내 감정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 나쁜 사람 하나 둘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내 모습 네.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에서. 슬프다고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는 나를 즐기기보다는 그러네요. 이제 우리들이 모두가 조금씩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아이들한테는 어떨까요? 제가 어저께 좀 너무 달라져서 어저께 저녁에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네. 이제 연결해서 줌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아이들이 전부 나와서 다 마스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세계에선 이 마스크라는 게 옛날에 저희 이제 학교에서 제일 힘든 일 그거예요. 언제 마스크 벗어요? 마스크 벗으면 안 되죠. 이제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두려운 그렇군요. 일이고 힘든 일인데 하지만 그 어떤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정말 잘 쓴다는 거예요. 예. 한 번도 벗지 않고. 야. 그러니까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사실 아이들은 또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 적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재밌게 또 놀고 요즘은 저학년 다 그 매일 등교도 많아져가지고 예. 네, 아이들이 또 그 안에서 눈만 보면서 친구도 사귀고 또 친구 얼굴은 모르지만 목소리는 더 잘 알아듣고 네, 이렇게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정말 변화되는 환경을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네.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의 노력이 이제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게 정말 어른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들은 최초의 세계를 이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규칙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이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정말. 네. 오늘 오시는데 책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고 오셨어요. 네. 언제 다 소개를 해 주시려고. 아니요. 소개를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렇게 들고 오신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다 지금 작가들의 거의 첫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 우리 작가들의 첫 작품들이 많은데 뭐 지금 이런 작품들이 뭐 제목 잠깐 얘기해 주신다면 김지영 작가의 내 마음, 뭐 이장미 작가의 달에 간 나팔꽃, 뭐 진보라 작가의 숨이 차오를 때까지, 또 나혜 작가의 슛, 뭐 또 그런가 하면 신혜영 씨가 글을 쓰고 김진화 작가는 중견 작가인데 화가 호로록 풀리는 책, 뭐 이런 책들이에요. 저는 그거 굉장히 읽어보고 싶네요. 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아이하고 소통할 때 막연하게 옛날의 언어로 내가 듣고 자랐던 언어로 하지 않으시고 이제 지금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고 책을 가운데 두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훨씬 대화가 안 풀릴 때 네, 훨씬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어떻게 얘기를 나눠야 될까? 책을 읽어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책을 중간에 놓고 지금 얘기를 하려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항상 아이한테 좋은 말만 들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네. 좀 모범이 돼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또 거죠. 좋은 말 속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아이에게 뭔가 아. 조언하고 가르치는 말이 먼저 나오기가 쉬워요. 아이들은 그걸 다 잔소리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책을 보면 요즘 책에는 어린이들 마음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내 마음인데 이렇게 시옷시옷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뭘까? 그럼 어른들은 대부분 상상해 뭐 이런 거 생각하죠. 근데 어린이들은 속상해. 아, 그래요? 심심해. 네. 아, 그게 아이들이 더 많이 하는 말이군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도 부정적 감정을 가질 수 있고 그 얘기를 표출하는 게 건강하게 자란다는 뜻인데 이제 어른들은 항상 좋은 얘기를 하려고 머릿속에 막 가득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숨이 차오를 때까지 이런 책도 보면 아이들이 뛰는데 예쁜 얼굴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아이들 얼굴 보면 웃으면서 절대 못 뛰어요. 당연하죠. 저희도 그런데요. 막 일그러진 얼굴로 뛰죠. 땀 흘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얼굴들을 이런 책에서 발견하고 아 네가 이렇게 숨찰 때까지 뛰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했는데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던 날은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 좀 이런 얘기를 같이 들어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어찌 본다면 저희가 아이들의 너무 밝기만 한 면이 아닌 면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대받는 아동이라고 하면 사랑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칭찬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힘든 얘기를 못했던 아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받으면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할 상대가 없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어른의 부정적 감정을 많이 들었겠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린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제일 믿고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말하거든요. 이제 그 사람은 양육자일 수도 있고 주위에 좋은 가게의 어른들 그렇죠. 다 우리 모두가 그 상대가 돼줄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의 그런 어려움도 같이 좀 받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어른들은 대부분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앞에서 좀 짜증 좀 그만 부려라. 이런 식으로 어린이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어린이한테 사실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맞아요. 약한 상대를 향해서 서로가 감정을 풀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저희가 직장 상사한테는 그런 감정 못 풀잖아요. 그렇죠. 되돌아올 게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좀 어른들이 돌아보기 위해서 뭔가를 조언하기보단 그냥 앉아서 책을 가운데 놓고 같이 책도 읽으면서 아이한테도 너도 그런 적 있니? 속상한 적 있니? 뭐 심심한 적 있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걸어보라는. 네. 그리고 우리는 말이 중간에 끊기면 그걸 못 견디잖아요. 뭔가 책을 읽어줄 때 계속 유창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책을 읽는 시간은 같이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간이니까 말수가 적은 아이들은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같이 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 온도가 느껴지는 거리 안에서 누군가가 나랑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이 한숨도 쉬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어린이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막 독후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선생님이 되려고 저희가 그러는군요. 아이가 말을 안 하면 계속 거기다가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어린이의 시간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돼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간단한 질문 같은 것도 너무 지식적인 질문보다는 아이의 말을 듣는 계기로 책 읽기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인공과 우리 아이가 어떻게 교감하고 거기서 뭘 느끼고 나한테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좋은 어린이 책은 어른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어린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갑자기 아이 어렸을 때 책 읽어줬을 때 마법의 뭐 설탕 한 조각인가? 미아일랜드.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작아지는. 맞아요. 설탕 넣으면 엄마 아빠가 반씩 줄어들죠. 자기보다 작아지는. 그게 바로 아동문화의 거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른과 어린이가 동등해지고 싶은 마음. 그게 아이들이 책을 읽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정말 이 책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도 요즘에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는 정말 많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고 어떻게 뭐 뉴스 같은 것도 이거는 어른들의
어떻게 보면 즐길거리가 네.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렇죠. 갑자기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뉴스를 향한 창구는 너무 많이 열려서 아이들이 이제 뉴스라고 하면 자기들 똑같이 검색해서 보죠. 네, 그런 모바일 기기나 이런 걸로 들어가잖아요. 요즘엔 접근이 더 쉬워져서. 네, 훨씬 접근도 쉽고 경로도 다 열려 있는데 네. 들어가 보면 이제 아주 뭐 비속어라든지 굉장히 공격적인 말, 또 차별하는 말 이런 말들이 있는 그런 미디어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어린이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익숙한 미디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미디어들이 보면 대부분 다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지상파 방송에서는 어린이 말 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단 말이죠. 어린이 채널 따로 있지 않냐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 뭐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다른 공간을 찾아가게 되죠. 근데 거기 가보면 자기들한테 말 걸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비하하는 어른을 만나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안전한 미디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지상파에서 뭐 라디오 중에 어느 시간의 뉴스는 어린이를 위한 뉴스를 항상 해서 이렇게 어린이가 알아듣기 쉽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짧게라도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시면 그걸 어린이들은 요즘은 언제나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녀와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럼 뭐 8시 반 뉴스는 어린이 뉴스지. 어린이 뉴스를 들어봐야겠다. 네.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한번 쉽게 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어린이 뉴스라고 해서 막 뭔가 장식과 꾸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네.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들 사실 어린이도 다 걱정하거든요. 정말 미디어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아이들도 같이 접하고 있다는 생각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같이 다 듣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책도 많이 갖고 오셨으니까 네. 끝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책 어떻게 저희가 선택하고 또 어떻게 같이 해줘야 될지 네. 끝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른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담겨 있는 것보다는 어린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담겨 있나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조차 어린이 책 안에서조차 어린이라는 존재가 대상화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 나오는 책을 보면 우리 아이도 사주고 싶고 이런데 네. 그것보다는 아이가 좀 더 이제 진지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솔직한 책 이런 책들이 좋은 것 같고 네. 여기서 솔직하다는 게 막 뭔가 그 검열 없이 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어린이가 갖고 있는 아까 그 마음의 스펙트럼, 네, 음과 양을 다 보여주는 책이 좋겠죠. 네. 네. 자, 오늘 금요 초대석 아동문학평론가인 서울예대 김지은 교수님과 함께 어린이를 대하는 우리의 시각 어디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